평소 모자로 탈모를 가려왔던 분들은 여름에 무척 곤혹스러우실 텐데요.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고민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통증과 흉터를 최소화한 모발 이식에 대해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발 이식을 고려하는 환자들의 최대 고민, 통증과 흉터. 걱정 없이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통증과 흉터를 최소화한 모발 이식 방법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탈모 환자들이 더 힘들겠어요. 예, 맞습니다. 모발의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기능으로서는 두피를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탈모가 진행되면 머리가 젖기 때문에 여름에 더 뜨겁다고 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모발 이식 방법도 염두에 두실 텐데요. 환자분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환자분들이 이제 모발 이식술을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수술 후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사만 맞으려고 해도 상당히 긴장하듯이 네.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술 후 발생하는 통증과 흉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이런 통증들이 하루 정도 지속되게 되는데 이 통증이 사람에 따라서 힘들어하는 환자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이마 위쪽 모낭 쪽으로 심게 될 텐데 그럼 네. 아래쪽 얼굴이 붓지는 않나요? 예, 실제 수술 후에 네. 바로 붓지는 않고요. 수술 후 발생하는 세포액이라는 것이 조직 속에 남아있다가 중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3일째에 눈 주위가 약간 붓는 것을 붓게 되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붓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약을 쓰기도 하고 실제 수술할 때 수술 부위에 붓기를 조절해주는 약물을 사용해서 붓기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불편한 부분을 덜 수 있는 또 다른 수술법도 있나요? 예, 저희가 가장 많이 해왔던 수술이 절개에 의한 그런 방법으로 모발 이식술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절개 후에 뒤쪽에 상처를 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상처로 인해서 통증과 흉터가 생김으로써 환자분이 불편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한 방법이 로봇에 의한 비절개 모발 이식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수술 방법은 그 이전에는 수술이 의사의 입장에서 수술이 진행되어졌었는데 최근에는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술이 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러한 로봇에 의한 비절개 모발 이식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비절개 로봇 모발 이식 수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절개 모발 이식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예, 절개와 비절개 방법은 수술 뒤에 모낭을 네. 채취하는 방법 같은 모낭 채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채취하는 방법에서 절개는 저희가 그 조직 부위를 잔디 떼짱 떼듯이 이렇게 채취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비절개는 저희가 이제 각각의 모낭을 하나씩 뽑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절개와 비절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수술 후 발생하는 통증과 흉터가 적다라는 것이 비절개 로봇 모발 이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로봇에 의한 비절개 모발 이식은 뒤쪽 채취하는 부위의 머리를 바짝 밀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탈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이 모발 이식 수술 후에도 그 약을 계속 복용해도 될까요? 예, 이제 약의
먹는 약의 그 작용은 머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탈모 진행을 억제하고 그리고 기존의 머리들을 좀 더 자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도 이런 약들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를 좋게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러면 수술한 머리에 영향을 미치냐, 네. 먹는 약이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실제로 수술한 머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탈모가 진행되는 머리에 그 주기를 길게 함으로써 기존에 심어진 머리와 서로 합쳐져 가지고 네. 상승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능하면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많은 환자분들은 이러한 먹는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약에 대한 부작용에 우려를 해서 먹지 않으려고 싶는데 이거 먹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시지 않아도 수술한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바르는 약은 어떤가요? 이게 모발 이식 수술 후에도 계속 그 부분에 발라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까요? 예, 저는 이제 바르라고 추천을 합니다. 네. 이 바르는 약은 먹는 약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고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바르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그 머리 심는 것이 산에 나무를 심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는 약의 효과는 나무를 심은 그 산에 잔디를 까는 효과를 낸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바르는 약이 가는 털들을 유지시켜주고 좀 더 탈모 진행을 억제하기 때문에 더 그 심은 머리를 더 많게 보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르라고 하고요. 네. 사람들은 이제 바르는 약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면 약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켜야 되고 굉장히 그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할 때 바르긴 하지만 이것을 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바를 수도 있고 이 약을 빠뜨릴 수도 있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바르시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또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절개나 비절개에 의한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 수술 결과가 네. 본래 가졌던 머리 형태만큼의 밀도를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러한 수술 결과를 좀 더 욕심을 내고 좀 더 낫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2차도 할 수가 있는데 로봇에 의한 수술을 하고 나면 네. 환자가 수술 후 부담감이 적습니다. 흉터도 적고 또한 수술 후 통증도 적기 때문에 2차를 결심할 때 절개를 하셨던 분에 비해서 로봇에 의한 수술을 했던 분들이 쉽게 더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환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환자분들이 이러한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으셔서 상의를 하시면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통증과 흉터를 최소화한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 되면서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계절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카페인인데요. 커피나 차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단뇨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당뇨 같은 질환이나 고혈압 치료제가 오히려 단뇨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된다면 한 번쯤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